349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작년 1월 달에 통폐합됐고 그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취득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구성원의 2분의 1, 4번 임원 등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그 다음에 5번 보면 의결권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전부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보면 2분의 1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56번 2분의 1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예, 외국인의 정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외국에서 하는 대로 우리도 하겠다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351페이지 계약을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입니다.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가로 안에가 중요해요. 법 제3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한다. 이 법 3조 부동산거래 신고가 매매계약이거든요. 그럼 매매계약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60일은 암기 프린트 37번에 2번에 있습니다. 37번에 2번. 암기 프린트 37번에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매매,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이 셋 중에서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매매는 합니까? 안 합니까? 매매는? 이 지금 가로 안에 그 법 3조 1항을 제외한다. 이게 매매예요. 매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매의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이나 승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이 두 개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60일 이내에.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입니다. 이 가로 안에 법 3조 1항 매매는 제외한다는 말은 매매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허가도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일반 규정에 의해서 매매는 신고했기 때문에 또다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한 번 더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죠. 가로 안에 이게 중요해요. 법 3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한다. 매매는 제외한다는 뜻이. 그 다음에 2번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상속, 경매 이런 거는 신고하지 않죠.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 신고도 6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42번에 5번,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2번에 5번, 6번에 보면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3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6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박세리 양 같은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입니다. 이 법상. 우리 아까 용어정의는 없었는데 판례가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4번 허가받아야 하는 구역, 지역의 토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4개. 군문자야 맨 앞에 글자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4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허가 절차를 보면 353페이지 다만 그 세 번째 줄에 다만 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 허가구역에서 외국인 특례가 아닌 일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규정에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면 따로 마찬가지 앞에 매매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2번씩이나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허가받았는데 또 외국인으로서 한 번 더 허가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3번에 있네요. 49번에 3번, 4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위반하면 4번에 허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을 보시면 그 집 부정한 방법이 있는데 55번에 19번, 20번을 체크해 두십시오.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일반 허가구역에서 허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동산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인데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5번 외국인도 자진신고하면 이거 과태료 감경 면제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53 맨 밑에 신고관청은 맨 밑에 6번에 동그라미 1번 신고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세종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354페이지에 보면 신고 및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1개월이 중요한데 1개월 암기 45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암기 45번에 몇 번에 있다고요? 12, 13 밑줄 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35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360페이지 2번 허가구역 지정인데
간평시험에도 나왔고 옛날 공법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지정권자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 밑줄 치십시오. 5년 동안이 아니고 5년 범위 내에 씁니다. 시험에 5년 동안 지정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41번 암기 프린터 41번에 몇 번에 있어요? 허가구역 7번에 있죠? 41번에 7번 41번에 7번을 보면 5년 범위 내에 씁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를 보면 361페이지 3번 지정 절차를 보면은 2번도 공법시험에 과거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이 그 동그라미 2번이 나왔었습니다. 법령의 개정, 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인데 시험에 강화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땅값이 내려가고 거래가 안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겁니다. 강화가 아니고요. 자, 지정 절차를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데 재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물론 장관이 지정할 때만 시도의사 의견 청취하고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 자기 의견 청취한다는 것은 좀 무섭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정 공고 및 통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양가로 3번 공고 및 열람입니다.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밑줄 치십시오. 7공주파 7공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7일 이상 공고입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15번에 있죠. 마지막 15번 39번에 15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5번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입니다. 362페이지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입니다. 지정 공고를 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공고를 2명이 공고했어요.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나면 공고하고 지체 없이 통지를 했잖아요. 그 장관은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사는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면 또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2번 공고하는데 누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지정권자인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 여기에 5일이 있고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 취소를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4번 지정의 해제 축소입니다. 지정 해제 축소할 때도 지정 절차와 똑같습니다.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절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러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도의사가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5년 범위 내에서 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물론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를 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효력 발생. 그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지를 해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관청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허가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합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등기소장에게. 왜 이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공고를 하겠죠. 공고하면 역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시도지사는 장관, 그리고 장관한테도 통지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도 통지를 해줍니다. 시장 등에게 통지를 한다. 통지받은 시장 등은 똑같죠. 공고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줍니다. 역시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지정할 때는 이 도시계획 심의 전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지정 시 재지정의 경우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지정이 더 까다롭다. 지금까지 책 읽은 내용의 개략적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366페이지) 허가관청 및 허가대상권리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였는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 366페이지. 허가대상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 허가받습니다. 366 양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맨 위에. 유상계약이어야 합니다. 지상권도 허가받습니다. 예약, 즉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유상계약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거래 당사자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367페이지 양가로 2번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양가로 3번 허가,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합니다. 며칠 이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8조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입법의 불비입니다. 법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고 해놓고 시행령에서는 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좀 약간은 모순인데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법제처 법안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 없다 이렇게만 주장해요. 법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시행령에는 15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368페이지 미처리 시 허가 의제 허가 처리기간 그 15일 안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인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증을 그 다음 날 16일 되면 발급해야 된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3번 허가 대상 기준 면적입니다. 박스 이게 공법시험에 과거에 많이 출제됐는데 참고를 보면 그 표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의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따라서 이 표를 사실상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는 출제됐습니다. 공법시험에. 과거의 공법시험에.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남겨야 된다고요. 상업지역, 주상공록이 있죠. 공업, 녹지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지정, 무지정 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밖에는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숫자를 남겨야 되는데 주거 18, 180제곱미터, 상노미, 양반이 이런 거 있죠. 상노미 200제곱미터, 066, 600제곱미터, 660초가, 녹차 T100, 100제곱미터 초가, 미간지구, 미식축구 90제곱미터 초가 하는 경우 허가받고요. 기농한, 임백천, 임백천이 임야가 천입니다. 임백천 1000제곱미터 초가, 그 다음에 500, 250 이렇게 절반씩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 공법시험에 과거에 이 기준 면적이 출제가 되었었다. 그 다음에 면적 산정 특례입니다. 1단의 토지 거래인 경우 면적을 산정할 때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1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구역 지정 이후 분할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뭐냐면 처음에 읽었던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150 주거지역이라고 보고요. 주거지역인데 처음에 150제곱미터를 취득했습니다. 처음에 150제곱미터 취득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되겠죠. 기준면적 이하니까. 근데 일단의 토지를 1년 안에 또 일부나 전부를 거래하는 경우는 두 개 합해서 3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두 번째 거래할 때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처음에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300제곱미터였습니다.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필을 했다고요. 150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렇게 분필을 했다면 분필 후 최초 거래할 때는, 처음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 지금 369페이지 매뉴얼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가로 1번 실수요성, 그 다음에 372페이지 양가로 2번 토지 이용의 적합성, 양가로 3번 면적의 적정성입니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 이렇게 적으면 허가 안 내준다 이 말이에요. 허가 신청서에. 372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372페이지 여기 지금 작년에 한 문제 나왔다고, 한 문제 나왔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22개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겠죠? 허가제 자체에서 한 문제 나왔다고 전부 다 합해서. 협의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간주 규정입니다. 즉 국가 등이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같은 여기 지금 22명 여기 적어놨잖아요. 밑에 있는 거 이거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니까 협의해주지. 우리 개인이 가서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 안 해주죠. 저도 아들이 저보고 누나하고 싸우지 마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더럽더라고요. 싸운다는 거는 동격이니까 같은 거이니까 싸우는 거잖아. 내가 어디 싸웠냐 명령하면 너는 따라야지. 싸우는 게 어딨냐 이렇게 했더만 더 이상 이제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싸운 거나 협의를 하려면 동격이니까 같은 격이니까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면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2번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구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거래 허가 배제, 아예 허가 안 받는 거 수용, 2번에 경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2번에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 3번 국유재산 일반 경제인 입찰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허가 안 받습니다. 374페이지 6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2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이후의 행위인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기간 동안,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기간도 공법에 시험에 출제된 게 있는데 박스 안에 보면 주택용지, 주거용 2년,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그냥 복리시설 이렇게 해서 2년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 2년, 축산업, 임업, 어업 다 2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용 토지 4년입니다. 사업용, 사자가 들어가니까 4년, 사업용 토지 4년.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대체토지 취득 2년,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현상보존 5년입니다. 그 외에 5년입니다. 전부.
이 의무기간 2년, 4년, 5년이죠. 지금 5년 범위 내에서 이 의무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옛날에 축산업 이런 게 3년이었습니다. 임업. 지금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2년 동안은 농지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못 팔아먹어요. 농사 짓는다고 했으면 농사 지어야 돼요. 2년 동안은. 그 다음에 376페이지 동그라미 3번 허가 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야 됩니다. 1년에, 여기는 1년에 한 번 안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 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딱 한 번만 부과되고 끝이 아니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과권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상당한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이상 3개월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동그라미 2번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인데 그 대통령령의 377 메뉴의 구체적 기준이 보면 이런 것까지도 공법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방치하면 100분의 10 다 부과하고요. 2번에 임대한 경우 100분의 7, 3번에 승인 받지 아니하고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죠. 이건 1년에 한 번씩 의무기간 동안 부과를 합니다. 이신청 6번의 이신청은 30일 이내에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378페이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건 보호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신청하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1개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이거 다 찾아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 1개월이 어디 있어요? 1개월.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1개월이 많이 나옵니다. 45번에 보면 45번에 4번, 5번, 6번에 있어요. 45번. 45번에 보니까 4번, 5번, 6번에 있죠? 1개월 이내에 이신청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매수자 지정 및 매수 가격인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내모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매수하겠죠. 공법에서도 항상 매수할 때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거 12명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공공기관. 이런 매수하는 사람하고 선매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 선매제도입니다. 선매제도.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걸 선매라고 합니다. 385페이지 선매 조건, 2번에 선매 조건, 양가로 1번 선매 대상과 사유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우선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 협상 대상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개인에 앞서서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조건 매수 기회를 주는 거지 뭐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맨 밑에 박스에 보니까 공익사업용 토지나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하면 X입니다. 양가로 2번 선매 절차입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받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선매 협의 및 관련 서류 제출인데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게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선매 지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되고 선매 불성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선매합니다. 감정가격이라는 말은 시세입니다. 시세. 앞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였죠? 자, 위반시 제재인데 위반시 제재. 그 맨 밑에 양가로 2번 387페이지 2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55번에 19번, 20번 동그라미 했잖아요. 프린터. 외국인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외국인이라는 말 들어가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관청이 하겠죠.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우리 법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18조에는 보면 이게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하거나 불허가 사유 통지,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허가 처분을 해서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 날 허가로 간주한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16일 되면 15일 지나면 다음 날이니까 16일째 되겠죠.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내에?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도 역시 1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 사유를 불허가 사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나 선매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다 암기할 필요는 물론 없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 가격은 무슨 가격이라고 했어요?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매수 청구권만 있는 거지 매수 청구하면 반드시 국가 공공기관은 매수하여야 한다. X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지금 팔 사람이 답답하니까 매수이니까 공시지가 낮은 가격으로 산다는 이야기. 선매라는 거는 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먼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 감정 가격으로 산다고요. 그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죠. 5년 범위 내에서 잠실 재배사, 축사, 농업, 임업,
뭐 이런 것들, 대체 토지 취득, 복리시설 전부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현상 보존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 사용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한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행명령을 따르면 뭐 끝입니다. 근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의무기간 동안만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절차를 좀 더 그러면 다 읽어봤는데 책에서 선매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선매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하거나 서면으로 또는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합니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선매 대상 토지라는 것을 통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조금 전에 책에서 다 읽었었어요.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해주고 선매자에게도 당연히 통지해주겠죠.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협의 시작,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는 다 끝나는 거죠. 이게 지금 선매 절차입니다. 선매할 때 선매 가격은 뭐라고 했어요? 감정가격.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389페이지) 지가 동향 조사입니다. 지가 동향 조사. 이번에 보니까 조사 의무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부동산 정보관리. 이 정보관리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정보관리는. 그 2번만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국민 편의 정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보칙이 있는데 보칙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